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맘통령 한의사 이용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MRI보다 정확한 200만원짜리 우리 아이 체형 검사 방법 중에서 전신 체형 검사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요. 저는 현재 재활 교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현직 한의사이고요. 재활 트레이너이자 내추럴 보디빌딩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전직 피트니스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단 속근육 운동과 셀프 PT라는 두 가지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해드리는 내용은 이런 저희 경력과 임상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 있는 더 아름다운 한의원의 대표 원장이자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엄마들을 위한 교육협회인 맘카데미의 대표입니다. 제가 굳이 맘카데미를 만들어서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는요. 엄마가 직접 아이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면 평생 병원에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병원에 갈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한 아이를 엄마가 만들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오늘 강의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흔히 체형 검사라고 하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검사가 아니라 결과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걸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요. 우리가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휴대폰이 고장났을 때 우리는 서비스 센터에 갑니다. 그래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르니까 센터에 맡겨서 원인을 알아보러 가는 거죠. 만약에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우리가 자동차 정비소에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찾으려고 가는 거예요. 즉, 검사를 하는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검사 사진은요. 과연 불균형의 원인을 찍은 걸까요? 아니면 불균형의 결과를 찍은 걸까요?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거는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어깨가 살짝 올라갔거나 골반이 살짝 틀어졌거나 목이 살짝 돌아갔거나 이거는 그냥 목이 틀어진 거를 보여줄 뿐입니다. 목이 왜 틀어졌는지, 어깨가 왜 틀어졌는지, 골반이 왜 틀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결과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검사를 안 하면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내용들은요. 원래 일반인이 아닌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강의비만 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2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검사는 가만히 서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적 검사라고 합니다. 근데 불균형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해야 돼요. 그래서 움직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움직임 검사를 동적 검사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실제 제 한의원에 왔던 아이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깨 통증이 있어서 제가 어깨 움직임 검사를 시켰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셨나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대표적인 어깨 움직임 검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해보면은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시면은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과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나눠서 합니다. 보시면은 손 간격이 차이가 많이 나죠. 단순히 손이 멀어졌으니까 어깨가 유연하지 않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오른쪽 팔 같은 경우는 위로 올리는 동작은 왼팔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죠. 근데 밑으로 보내는 동작은 왼팔에 비해서 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만 봤을 때는 위로 올리는 동작은 괜찮지만 밑으로 내리는 동작에서 뭔가 유연성이 부족한 걸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왼쪽 어깨의 경우는 내리는 동작에서는 오른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팔이 많이 올라가죠. 근데 위로 올리는 동작에서는 오히려 오른쪽 어깨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깨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어깨를 움직여 봐야 되는데, 이 어깨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하나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가 유연하고 오른쪽 어깨가 유연하지 않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동작에 따른 유연성이 다 틀린 거예요. 오른쪽 어깨는 위로 돌리는 동작이 유연하고 왼쪽 어깨는 밑으로 내리는 동작이 유연합니다. 그러면은 이 어깨를 교정한다고 봤을 때 왼쪽 어깨는 위로 올리는 동작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동작을 개선시켜야겠죠. 반대로 왼쪽 어깨는 어때요? 아래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어깨 같은 경우는 위로 올리는 동작이 유연하고 밑으로 내리는 동작이 안 됩니다. 그럼 이 밑으로 내리는 동작을 개선시켜 줘야겠죠. 오른쪽 어깨의 경우는. 왼쪽 어깨는 반대입니다. 밑으로 보내는 동작은 괜찮고 위로 올리는 동작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위로 올리는 이 움직임을 개선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 어깨랑 오른쪽 어깨를 모두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교정돼야 되는 움직임이 다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가만히 서서 검사하는 정적 검사를 했다면 이런 게 나왔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깨가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앞으로 갔다 이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깨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깨가 내가 평상시 때 쓰는 움직임으로 관찰을 해야 정확하게 교정이 되는 거예요. 어깨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어깨를 만약에 내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깨를 이렇게 내리면은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움직임이 과연 개선이 될까요? 단순히 올라간 걸 내렸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도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움직임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검사, 동적 검사들은 실제로 해외에서 스포츠 재활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검사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깨, 허리, 무릎, 상체를 전체로 본다든지 무릎, 발목을 전체적으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은 모두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를 오늘 강의를 듣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우리 아이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엑기스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동작 자체는 이 오버헤드 스쿼트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만세한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이런 동작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흔히 역도에서 이런 동작을 많이 합니다. 이 동작은 실제로 운동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동작인데요. 우리는 이거를 운동이 아닌 검사로서 사용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은 이런 동작이구나 라는 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 오버헤드 스쿼트 검사, 한글로는 만세 스쿼트 검사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 검사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목을 움직여 봐야 되죠. 어깨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어깨를 움직여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만세 스쿼트 동작은 보시다시피 우리 인체의 모든 관절을 동시에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 전체적인 체형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가 가장 기본적이고 전신 체형 검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1번, 일단 맨발로 해야 됩니다. 양말은 신어도 상관없지만 신발은 신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요. 지금 왼쪽 사진 보시면 됩니다. 팔꿈치는 만세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편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집에 밀대 같은 막대기를 잡으면은 어깨의 불균형을 조금 더 쉽게 관찰할 수 있고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만세를 하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앞, 옆, 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관찰하는데요. 앞에 3번, 옆으로 3번, 뒤로 3번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는 어느 정도 내려가야 되는 기준선 없어요. 그냥 앉을 수 있는 만큼 내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 이거를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한 상태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완성된 동작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몸이 평소에 어떻게 틀어졌는지를 검사하는 건데 이렇게 무릎은 똑바로 해야지, 팔은 쭉 펴야지, 허리에 힘줘야지 이런 강제적인 의식적인 동작을 하게 되면은 내가 평소 동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검사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이 사진을 보여주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번부터 6번까지를 그냥 말로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 평소 모습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현재 체형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편한 상태에서 실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오버헤드 스쿼트 검사, 만세 스쿼트 검사를 했을 때 틀어지는 예시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가 틀어졌는지 혹은 어디를 관찰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제가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 가시면 되고요. 딱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사실 이거는 틀린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딱 보면은 영상으로 보면 어색한 게 보여요. 자, 그래서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정면에서는 무릎입니다. 무조건 무릎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사진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동일한 사진입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죠. 무릎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릎이 무너지면은 발의 아치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 그것만 관찰하세요. 두 번째 혹은 네 번째 사진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무릎,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골반입니다. 일단은 고관절만 보세요. 자, 두 번째 사진 볼게요. 지금 원래라면은 이 허벅지가 지면과 평행인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관절의 기능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이 충분히 내려가는지 내려가지 않는지 그것만 딱 보시고요. 두 번째는 팔입니다. 팔은 지금 이 직선이 있죠. 직선처럼 원래 상체와 팔이 일직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항상 가리고 있어야 되는데 서 있을 때는 이게 괜찮은데 내려가면서 팔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깨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흔히 거북목, 라운드 숄더 체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셨을 때는 고관절과 팔 두 개만 명심하시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세 번째만 보시면 됩니다. 골반이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빠지는지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딱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골반의 중심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빠지진 않는지 그것만 관찰하시면 되고요. 아주 간혹 뒤꿈치가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의 중심만 관찰하시면 돼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틀린 그림 찾기처럼 그냥 보고 여기가 안쪽으로 몰렸네? 떨어졌네? 그런 식으로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도 역시 실제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분이고요. 제가 일단은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어디가 이상한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셨나요? 자, 보시면은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뒤꿈치가 딱 들리죠? 뒤꿈치가 들립니다. 이렇게 뒤꿈치가 들리는 경우는 발목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자세예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자, 이렇게 가만히 지금 이렇게만 사진을 찍고 끝나면은 이건 정적 검사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 틀어진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이분이 이렇게 정적 검사만 하고 넘어갔다면 이분의 발목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르죠. 발목을 움직여봐야 발목이 괜찮은지 혹은 안 괜찮은지 알 수 있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차렷 타서 검사를 하는데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의 모든 병원과 센터에서는 정적 검사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로 정적 검사에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움직임 검사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뒤꿈치가 많이 들리죠. 그래서 이분은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다른 예시를 또 여러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들의 사진 역시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했던 환자들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왼쪽에 비포 사진만 보시면 돼요. 비포 사진을 보시면서 이분이 어디가 틀어졌지? 라고 생각하면서 틀린 그림 찾기를 우리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자, 그냥 딱 봤을 때는 오른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너무 많이 벌어졌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무릎이 벌어지고 모이고의 기준은 발끝의 방향입니다. 발끝 방향 보시면은 바깥쪽이죠? 무릎은 어때요? 바깥쪽이죠? 무릎이랑 발끝의 방향이 일치합니다. 요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왼쪽 보시면은 발끝은 오른 발처럼 역시 바깥쪽을 보고 있는데 무릎은 어때요? 정면을 보고 있죠.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만큼 발이랑 이 무릎이 돌아간 거예요. 틀어진 거예요. 발은 지면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발이 굳이 돌아가진 않겠죠. 무릎이 무조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그만큼 안쪽으로 무너지고 동시에 발의 아치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평발이 생깁니다. 기능적 평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무릎, 발끝 방향 비슷하게 다 일치하고 있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바로 보이시죠?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진 겁니다. 오른쪽 사진에 비교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티가 많이 날 거예요. 왼쪽이 더 많이 무너졌죠. 오른쪽도 무너졌어요. 발끝 방향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발끝 바깥쪽으로 보고 있는데 무릎 무너지고 이 왼쪽 무릎은 더 많이 무너지고 있죠. 발의 아치도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왼쪽 무릎이나 발목이나 고관절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자, 정면에서는 무릎이라고 했죠. 자, 뒤에서 제가 뭐 보라고 했죠? 무조건 골반 왼쪽으로 좀 빠지는 거 보시면 된다 했죠. 자, 딱 봐도 오른쪽으로 빠져 있죠. 무게 중심이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중심을 잘 유지하는 게 골반이 원래 기능대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서 있을 때는 안 틀어져요. 이게 골반이 한쪽으로 빠지는 것도 가만히 서서 있는 정적 검사에서는 티가 안 납니다. 서서 엉덩이 한쪽으로 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려가면서 고관절과 하체를 직접 움직이면은 이게 티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체형이고 이게 진짜 체형 검사입니다. 살아있는 검사예요. 아시겠죠?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제가 고관절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왼쪽 보시면은 그냥 덜 앉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다 내려간 거예요.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더 앉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뒤로 넘어지려고 해요.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의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오른쪽 사진이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만세 스쿼트 검사가 가장 정확한 검사예요. 아주 표준적인 모습인데 설명드리자면은 상체와 팔이 일직선 유지를 하고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는 지면과 평행이 수준까지 잘 내려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아주 완벽한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뒤에서는 골반 빠진 거 보라고 말씀드렸죠. 딱 봐도 많이 무너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정면에서 보이는데 심하니까 뒤에서도 보이죠.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오른쪽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반이 오른쪽으로 많이 무너지면은 상체가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또 기우는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위는 왼쪽으로 또 기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무너진 형태예요. 역시 이것도 움직이니까 우리가 보이죠. 가만히 서서 하면은 안 보여요. 보이더라도 뭐 살짝 미묘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많이 무너졌죠. 정면에서 무릎인데 무릎도 이쪽이 조금 무너져 있고요. 골반도 이렇게 한쪽으로 빠지고 몸이 균형을 잘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도 옆에서 봤으면은 골반이 많이 못 내려가고 있어요. 고관절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만세 스쿼트 검사의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아시겠나요? 틀린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한테 설명할 때 하는 거예요. 자, 맨발로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만세 팔 위로 쭉 뻗어주시고요. 팔꿈치를 편 상태로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세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내려가고요. 조금밖에 못 내려가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세로로 영상을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성인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면서 연습을 해보시고 틀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가 안 좋구나 보시고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꾸준히 집에서 그냥 촬영하시면 돼요.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만 하셔도 우리 아이 체형이 어떻게 틀어졌는지를 꾸준하게 아주 쉽게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제 후기가 있어요. 이 오늘 들었던 강의 후기를 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이 후기를 캡처를 하셔가지고 저희 맘카데미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정보란에 보시면은 제가 채널 주소를 올려뒀는데요. 채널에 이 강의 후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요. 제가 오늘 강의했던 이 PDF 파일, 기억을 다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편하게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제가 강의 PDF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 후기를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강의 PDF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의 후기에 좋았던 점이나 뭐 좋지 않았던 점 아니면 이러면 더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괜찮고요. 그런 건의사항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다음 강의에도 이런 후기를 반영해서 최대한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매주 이렇게 강의를 올려드릴 거고요. 강의 주제는 제가 미리 저희 맘카데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 아이의 체형관리, 건강관리에 대한 고급 정보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설정,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앞으로 계속 유료급 강의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